자, 저 지금 바깥에서 예측이 소리가 나죠? 저걸 어떻게 보라고요? 시끄럽다고 봐야 돼요? 그냥 일어나는 것을 보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대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냥 대상입니다. 자, 일어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들어오죠. 들어오는 걸 그냥 가만히 알고 있으면 지금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 대상으로 아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이라고도 하고요. 지금 그것을 대상으로 봤다는 것, 대상으로 알았다는 것이 지금 받아들인 것이잖아요.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수용적 알아차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용적이라는 말은 바로 중도적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중도적. 중도라는 말을 얼마만큼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지, 사실은 그거는 지혜가 적용하는 그 범위를 지혜가 범위를 적용하는 것인데요. 단지 지혜로 알을 때는 참 맛이 있는데, 즉 수용적이다, 중도적이다, 이런 것들 말이죠. 그 단마적이고 빠르마타적인 것은 말로 하면 맛이 없습니다. 단지 지혜로 이렇게 알고 이해하는 것이라야 맛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은 중도라고 하면 또 받아들임이 들어있습니다. 즉 수용적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마음의 성질로 보면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배척하거나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마음은 그 자체가 받아들임이고 수용적이고 중도적이고, 그래서 자연적인 이치라고 할 수 있고요. 자연적인 성품, 자연이라고, 내추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걸 다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상이라 하는 것은 즉 법이다, 단마다,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일하는 것은 그게 바로 그 마음이 일하는 것 자체는 원인과 들어있고요. 그 자체를 연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통찰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용을 하면 이미 상태는 곧 동시적이고, 그래서 동시적 공시성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작용과 마음 상태, 마음 작용과 마음 상태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티와 지혜는 언제나 늘 그런 상태로 일을 합니다. 그런 관계로 일을 합니다. 사티와 지혜가 일하는 걸 연기적 중도 시스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단마가 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의 그 원인을 살펴보면요, 참 가까이 있으면서도 지금 멀리 와 있죠.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멀리 와 있다라는 연기적 중도 시스템이라는 거창한 말을 제가 썼는데요. 지금 수용적이다, 중도적이다, 이런 얘기를 받아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거창하게 됐는데요. 그거는 사실은 아주 가깝게 있습니다. 무엇이 그러냐면 알아차림의 가속도가 그렇습니다. 가속도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가속도의 성질은 무엇일까요?
사띠가 계속 이어지게 해서 가속도가 나는데 그거는 가속도의 성질은 정말 빠르마타적입니다. 즉 우백가의 그 성질,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습니다. 그럼 우백가는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그냥 아는이에요. 아는. 그래서 알아차림. 알고 자꾸 우백가의 길을, 우백가 가속도를 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 따라가는 게 바로 성의삭과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다원도 되고 사다원도 되고 아나가미 아라한까지 가는 그게 바로 통찰지의 길이기 때문에 통찰지를 하면 바로 곧 동시적으로 중도지혜가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도지혜 상태로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는 마음의 상태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을 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는 마음이라는 것은 인야냐 식의 상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인야냐 식의 상태, 아는이 곧 멈춤치고 그게 바로 해고, 지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정해상수다 우리 한국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다른 말이 아닙니다. 대상과 아는 마음이 늘 함께하면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마적인 것들은 참 말로 하면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을 하자면 제가 처음 수용적이라는 것을 접근하게 되고 그렇게 수용적이라는 것에 관심을 두고 관심을 든 동기가 어떤 거였냐면 어느 수행자로부터 알아차림이 사띠가 능동적입니까? 수용적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름 뭐 그때는 수행한 지가 한 7, 8년 됐나? 6, 7년 됐나? 뭐 이런 상태였는데요. 나름대로 능동으로 풀어보기도 하고 수동적인 것으로 풀어보기도 하고 했지만 도대체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알아차림의 그 성품하고 성질하고 능동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의도적이고 너무 힘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렇다고 수동적이라고 하면은 너무 알아차림을 안 하는 것 같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풀어야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자 이것으로도 안 되고 저것으로도 안 되고 여기서 잠깐 능동이나 수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용어적으로 생각으로 표현해낸 그 언어적인 패러독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즉 양변, 양극이라는 사실인데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이. 그래서 그 아는 성질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마음에 아는 성질. 단지 아는 마음에 아는 성질은 지혜로밖에 그 성질을 정말로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그거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능동이다 수동이다를 붙여서는 그게 안 됩니다. 합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주 오래된 체험이었는데요. 그 체험이 몇 년도에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일찍 했는데 그때 그 체험을 하고도 참 몰랐습니다. 아침에 탁발 시간에 탁발을 하는데 제 루틴이 늘 보고 알고 했습니다.
뭘 뭐 어떤 사람을 본다 뭐 뭘 본다가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보고 알고 보고 알고 보는 마음 많은 마음 보는 마음 많은 마음 어칭마인드 노인만드 어칭마인드 노인만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한 발을 쭉 걸어가면서 그랬습니다. 쭉 걸어가면서 앞사람 뒤를 이렇게 우리 탑발할 때 한 줄로 쭉 가기 때문에 뭐 그때는 뭐 길바닥에 뭐 소똥도 뭐 물처럼 싸는 갈긴 소똥도 있고 막 이랬겠는데 어쨌든 피해가면서 그런 기억도 납니다만은 어쨌든 보고 알고 보는 마음 하는 마음 어칭마인드 노이마인드 어칭마인드 이러고 하는데 갑자기 한 발짝 내딛려고 하는 순간에 확 아는 마음으로 퍼져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 모든 게 다 정리돼 버렸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멈춰버렸습니다. 마음이 일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지 그러나 아는 건 있어요. 사실은 느낌마저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느낌은 없을 수가 없거든요. 정말 느낌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눈만 껌벅껌벅 우리 선불교에서 뭐 그런 얘기 하는데요. 눈알만 풀린다 뭐 이런 얘기 눈만 껌벅거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단지 그런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근데 한번 그게 탁 걸리더니 안 풀려요.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 지금 보이는 거예요. 보이긴 보여요. 그때 이제 바로를 들고 세미센터 안으로 이제 탁발 다 끝나서 안으로 들어오는데 바로에 있는 그 공양물을 밥을 우리 큰 식당에다가 이렇게 비우거든요. 비우러 가는데 앞에 사야도가 걸어오는데 사야도께서 다 보입니다만 사야도께서 그냥 내 마음 안에 들어있어요. 사야도께서 그랬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뭐 집이니 나무니 모든 우리가 세상세계라고 하는 것들이 다 마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랬습니다. 지금 제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저는 사실은 그 이전에도 참 많은 체험을 했었습니다. 근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를. 인도 마날리에서 체험된 것은 어떤 거냐면 그 히말라야 산이 크게 높은 히말라야 산이 마음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 시내 그 릭샤 타고 가면서 이동할 때도 다 보면은 모든 그 인도 시내가 다 마음 안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 체험들이 나름 꽤나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알지를 못해요 아직은. 왜 그러는지. 어쨌든 사마디가 좋고 알아차림이 좋아서 그런 것이다라는 뿐이지. 그래서 그 안의 마음에 탁 걸린 상태가 하루 반나절을 갔습니다. 그냥 아침에 탁 받으면서 그랬는데 하루 자고도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자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 오후에서야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더니 이제 우리가 보통 얻은 것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날 인터뷰가 있던가 그 다음날 인터뷰가 있던가 해서 제가 인터뷰 시간에 말씀을 드렸더니 사회도께서는 인터뷰를 어떻게 했냐면 그런 상태 얘기하고 느낌이 없었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사회도께서는 그래도 느낌이 있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없는데 왜 있다고 그러지? 그때 처음으로 사회도 말씀을 좀 걸려오겠습니다. 나중에 며칠 지나고 나서 이거 상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니까
느낌이 있었던 사도 말씀이 맞는 거예요. 참 사도 말씀은 틀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저는 체험으로 수행을 많이 했는데요. 체험된 이야기를 인터뷰에 다 해도 다 참 잘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틀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럴 때 이제 확신과 믿음과 확신이 서는 것이죠. 자신의 스승에 대한. 그래서 티처도 떼자나 사도도 체험으로 수행하신 분이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다라는 말을 한 번도 해주질 않았습니다. 그럴 때는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라. 절대 욕심내지 말아라. 수행을 잘하려고 하지 말아라. 욕심으로 하지 말아라. 로바로 하지 말아라. 그 말씀만 해주시지 다른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점차 수행 그대로 계속 이어나가면서 이제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조사할 때는 항상 자신의 체험된 상황을 쭉 체험되었던 것을 또 종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태들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그 체험에서도 뭐 당장 체험에 대해서 이해는 없습니다. 오래 가면서 원인결과 이거 이런 체험 저 체험 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또 이해가 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면서 그때 그 아는 성질에 대해서 그때 이해를 했었습니다. 너무 부드럽고 정말로 비파사나는 주시하지 않는 것이 비파사나다라는 케마사 스님의 10년째에도 나오는데요. 그럴 때야 그런 말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단지 아는 건 있기 때문에 또 사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띠의 성질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것에서 능동적이어서 넘치는 것, 수동적이라 해서 부족한 것에 벗어난 거구나. 그걸 넘어선 거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아는 것이 그 정도로 인연의 아는 인연의 식이 그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직접 재현하니까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식에 대한 것은 번뇌를 가벼이 여기지 마라. 뒤편에 생각의 양식 8번에 나와 있습니다. 단지 인지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해석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단지 작용하는 것은 있으나 해석하지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단지 인지만 한다는 것이 그게 바로 인지가 아는이라는 것입니다. 아는. 그 성질이 바로 오페카 성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가속도가 나서 그 아는 성질에 가속도가 나서 그것이 법으로서 일을 하게 되는 게 이제 바로 단마비다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저절로 스스로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단마로 일을 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 표현 양면이라고 하는 능동적인 것이나 수동적인 것 이런 거에 맞지가 않고 그걸 다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넘어선 것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수용적이다. 바로 중도적이다. 중도적이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아니면 부드러워서 정말로 이쪽도 저쪽도 않고 다 멈추는 것처럼 중도적인 것처럼 그런 상태다. 즉 우페카도 아주 깨끗한 파라마타 우페카 파라마타적인 우페카의 하이라이트 파라마운트라고 하시죠? 파라마운트 뭐 이런 너무 깨끗하고 정정하고 그래서 마치 바보스러워요. 너무 멍청한 것 같기도 하고 바보스러워. 예. 사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바보스럽다는 거예요.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어요. 잡히지도 않고. 아마 이것이 우리 선불교에서 말하는 은산철벽인지 아니면
간절한 어떤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그 표현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질을 이해를 하고 나면 절대로 집중할 수가 없다. 결코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수행은 절대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집중하지 말라, 집중하지 말라. 어쩌면 수행 중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가짐이라는 것은 전부 다 집중하지 말 것을 말하는 그런 가르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침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가속도가 나서 지가 지할 일을 하도록. 그래서 그 가속도가 바로 그 통찰을 지가 지할 일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통찰의 일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여기는 원인과 결과가 두 가지 다, 양쪽 다, 양변 다를 수용하는, 그래서 인정하는, 받아들이는, 그래서 중도적인, 그래서 지극히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순수하고, 그래서 순수 윗바사나입니다. 아침에 가속도가 제어를 지가 법으로서 제어를 하는 거지. 순수 윗바사나라고 하죠. 순수, 퓨어, 내추럴. 그것이 바로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연스러운 하나쯤, 바로 지혜로운 하나쯤, 바로 통찰지 수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수용적 알아차림이라고 이른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용적 알아차림은 능동이나 수동을 다 벗어나버린 작용과 상태를 다 아우른 함께한 이런 뜻도 됩니다. 사태와 제어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체험으로 경험을 한다면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잊혀지지도 않고요. 잃어버릴 수도 없고요. 그러면 체험이라는 거 뭡니까? 그것도 지혜가 지금 체험을 하고 지혜가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용어적으로 이런 말로 하는 것은 그 단말에서는 참 맛도 없고요. 얘기를 하면 사도교를 말씀하시잖아요. 무상고모화를 얘기를 하면 힘이 없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수용적 알아차림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는데요. 점차 그래서 능동적이다 수동적이다는 말하고는 이렇게 어울리지가 않고 조합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능동이다 수동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세간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아는 마음이 일어나는 작용 상태는 그걸 벗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적이라는 것은 중도적인 것인데 그게 그렇게 알맞다. 그 알맞은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 말로서는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는 지혜로는 정말로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지혜로서만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됩니다. 참 이런 것들이 모든 담마의 성질들, 성품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상구모화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파라마타 특성이기 때문에 지혜로서 이해를 해야 돼야 그 맛이 있는 겁니다. 무상을 아무리 설명을 하고 말로 해서는 맛이 없어요. 무상에 실감을 한다. 어저께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젊었었는데 거울을 갑자기 보니까 흰머리도 나오고 막 얼굴에 주름도 있고 무상에 실감하네. 그런 게 진짜 무상입니까? 우리 무상을 표현하면 다 대부분 그런 쪽으로만 표현을 하는데요. 뭐 그것도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걸 무상으로 갖다 대입하기에는 너무 약하다는 것이죠. 정말 무상은 지혜가 나는 그런 시그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무모와 중도연이
이런 것들은 또는 뭐 사성제, 발정도 이런 것들은 정말로 지혜로서 이해를 해야만이 맛이 있지 말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렇지만 또 말로서 언어로서는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라는 말, 뭐 영리라는 말, 뭐 발정도 이런 거 참 많이 쓰죠. 발정돼서 정년, 정사유, 정념 이렇게 나가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지혜를 말합니다. 사띠도 지혜 있는 사띠. 지혜의 사띠를 말하지 그냥 사띠를 말하는 거 아니죠. 굉장히 깊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정을 쌈만하고 하지 않습니까? 또 사띠로서 갈고 닦은 이런 뜻도 되고요. 깨끗한 마음이 깨끗하고 청정하고 했을 때 노팅. 그럴 때는 그 팔정도가 다 한동석이에요, 사실. 그런 것들도 지혜로서 이해를 하죠. 그런데 언어로만 갖고 분석하고 막 이렇게 하는 데는 참 그런 사람 그렇게 한 사람하고 대화하기는 타마톡하기는 너무 힘들죠. 지혜는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원인 결과, 원인 달고 결과도 알고 처음도 알고 끝도 알고 이렇게 중간도 알고 그런 상태인데 그 생각으로 또는 선현적인 사고들은 하나로만 알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볼 줄 모르고 시야가 높지 않기 때문에 아우르지 않기 때문에 타마톡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런 사람들하고는. 그래서 이제 사실 모아라는 것도 모아의 우백가는 10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모아도 우백가고요. 지혜도 우백가인데 사실 모아가 나쁜 것이 아니라 모아를 자연의 이치로 보지 못하는 것이 허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허물이라는 것은 사띠와 지혜가 없음을 말합니다. 그것으로서 이해하지 못한 것. 그것이 허물이라는 겁니다. 모아를 깨닫고 보니까 그건 자연의 이치다라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게 이제 내가 깨닫는다는 게 아니죠. 지혜가 깨닫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는 없죠. 다 담마가 지혜가 이해를 하고 담마가 깨닫기 때문에 나는 없습니다. 그때 본래 나는 없다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꾸 우리가 쌓대는 그 아는 성질을 모아의 우백가를 지혜의 우백가로 자꾸 바꾸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전환시키고 변환시키고 그런 말에 회양한다 이런 뜻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명을 명으로 바꾸는 일이 우리 수행 아닙니까? 위파사나. 위파사나라는 것은 지혜가 일하는 걸 말해요. 위파사나 지혜. 그 지혜를 생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파사나라고 하면 뒤에는 지혜가 생략됐고요. 앞에는 사마타가 생략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지 얘기했었죠? 지, 멈춤, 정지, 지. 사마타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말로 깨끗하게 씻어내린 뭐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번뇌가 없음을 말하죠. 번뇌가 멈춤, 정지됨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사마디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에는 뭐 사띠가 없겠어요? 또는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지혜 덩어리가 다 사띠 사마디리야 뭐 전체적인 것이 다 지혜의 한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혜의 성질이 수용적이다. 양변을 치우치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양변이 멈춘 또는 양변을 다 아우른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멈추고 벗어났다면 그 아우른 것도 받아들이고 아우른 것도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도 한쪽만 보면 또 그렇단 말입니다. 벗어났다는 거, 넘어섰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받아들이다, 아우른다, 함께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담마의 성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능동이나 수동이라는 것보다도 마음 작용과 마음 상태가 동시적이다. 그 둘까지를 다 항상 원인결과가 반드시 함께한다. 다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죠.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 작용과 마음 상태가 함께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아차리는 마음에 예를 들면 보는 마음이 번뇌가 있으면 항상 안 좋은 상태, 도사의 마음으로 보면은 그 도사의 마음 상태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올바른 마음가짐에 올바른 대상을 얻는다라는 말이 바로 그 원인결과. 사실 그거 하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비파사나에서. 이게 잘못된 견해, 바르지 못한 견해, 즉 모아의 견해로서 보는 거, 빠냐띠의 견해로 보면은 대상이 빠냐띠라는 거예요. 지혜, 파라마타 견해, 파라마타를 이해하는 견해, 비파사나 지혜로 보면은 그 대상이 바르다는 거예요. 바른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바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이 그 자리를 하지 않는다. 항상 안정되고 알맞고 멈춘 것이고 이게 바로 중도 상태 아닙니까? 참 정말 중도라는 것도 지혜로서 이해를 하는 것이 정말 맛있지 표현하면은 그거 한 단어로 표현 못해요. 누가 중도를 멈춘다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사사나 스님은 당근 할 수 있습니다. 멈춘 자리다. 멈춘 것이 뭐가 멈췄어요? 많죠? 안전적으로는 다 멈춘 겁니다. 그래야 알맞죠. 그래야 안정되잖아요. 안정되다.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작용, 심소 또는 작용, 요소들을 다 한꺼번에 아우른다, 안는다, 함께한다. 그게 바로 연기 아니에요? 함께한다. 함께 일한다. 각각이지만 함께한다. 너와 나는 하나다. 분리법 설명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떻게 해서 너와 나가 하나가 되는 겁니까? 일단 사람으로 보면 안 되죠. 단마의 요소로서 볼 때 각각 파라마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머리 끊고 꽁지 끊고 가운데 토막만 쑥 내밀어서 하면 많이 헷갈리죠. 일단은 그런 말들은 지혜가 나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자기가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써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수용적이라는 것은 중도적이라는 것은 다 사또와 지혜가 일하는 그 통찰의 특성이라고 성품이라고 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작용, 통찰 작용의 그 상태가 바로 연기 중도 또는 그 마음의 대상화 작업이라고도 제가 가끔 표현을 하는데요. 대상화, 법계화, 중도화 이런 그래서 그런 시스템 이게 마음이라고 마음 상태 주는 것이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특별하게 뭐 수용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런 수용적 알아차리면 특별하게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 특징들 특히 알아차리면 가족들을 잘 이해하게 되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들께서 가족들을 그렇게 중시하는 겁니다. 가족들이라는 것은 법이 일하게 하는 것이지 사람이 일하게 하는 것, 내가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거든요. 사람이 일할 때는 항상 배타적이고 내치려고 하고 뭔가 또 움켜쥐려고 하고 막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마터면 항상 그 불안과 걱정거리와
무서움과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다닌다고 그러죠. 안고 산다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벗어난 것이죠. 그런 것들은 다 내가 있어서 그러잖아요. 그러나 담마가 일할 때는, 내가 아니라 담마가 할 때는 다 받아들이고 다 수용적이고 다 함께 이렇게 일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최종적으로 수용적 알아차림이라는 게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무엇으로 보면? 일체를 다 무엇으로 보면? 오케이. 다 대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으로 하는 가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 담마로 보면, 다 법으로 보면, 내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다 여러분들이 담마가 아니라 내 마음,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혜가 지금 담마로 본다 이거요. 영주고사님이다, 뭐 정교수님이다, 바람구름이다 라고 한 게 아니고 나무다, 집이다, 뭐 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다 담마로 본다는 그 자체가 다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뭐예요? 이쪽 마음 쪽 지혜가 그런 보는 견해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죠. Understand? 자, 이거 오늘은 뭐 유도 본문이 아니라 뭐 그냥 어떻게 회양 본문 같이 돼버렸어요. 어쨌든 오늘 그 회양 본문 같은 유도 본문. 그 회양 본문 이제 생략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때 점심 공양하시고 그냥 가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이미 다 했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아침 본문 마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